안녕하십니까,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둘 다 일단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 개념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에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평균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에 대해서 나눠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일 텐데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하는 방법은 평균법에서 다음과 같은 산식이 나옵니다. 개별법으로 계산을 한다면 굳이 다시 그 재고자산의 단가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매번 계속 기록해서 선입선출의 경우 기억했다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걸로 표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평균법 같은 경우는 그 기초에 있었고 재고자산이 이제 새롭게 입고가 계속되고 출고가 될 텐데 그 재고자산 하나하나가 각각이 다르지가 않고 평균을 내서 그냥 재고자산의 금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국 동질하다고 보는 관점이 이미 깔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초에 있던 재고금액에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 수량과 입고 수량을 나눠주면 그 하나의 재고자산의 단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특징을 알아보면 이동평균법은 매 이벤트 발생 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총평균법은 한 달을 만약에 그 기간으로 본다면 일정 기간 동안, 즉 한 달 동안 딱 한 번만 재고자산 평가를 월말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동평균법은 어떤 이벤트 발생 시 뭐 1일, 2일, 3일, 4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고요. 재고자산 평가를. 그 횟수가 훨씬 많겠죠. 이동평균법이 평가 횟수가요.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즉 순서가 중요하게 되고, 총평균법은 이에 반해서 시간의 흐름,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알아보고 엑셀을 통해서 실제 예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돌아왔는데요. 여기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로 발생한 이벤트인데요. 크게 수량, 단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가 있고, 입고, 출고, 시간의 흐름대로 있고 다시 입고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초는 수량이 40개고 금액이 42,000원이고요. 단가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월 1일날 수량 10개가 들어왔고 단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이래서 만원짜리가 이제 만원이 됐고요. 금액이 두 번째도 20개가 들어왔고 단가가 1,100원이어서 22,000원이 최종적으로 입고 금액으로 기록이 됐고요. 출고는 5개가 출고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단가를 적용할지는 정하지 못했고 밑에서 계산해 볼고요. 입고는 다시 10개가 1,200원으로 12,000원 단가로 들어와서 12,000원의 입고 금액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를 이동평균법을 먼저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동평균법은 일단 잔액은 그대로 깔아 주시고 입고가 됐을 때 이렇게 매 시점마다 40개에서 10개를 더해서 수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잔액에서 또 입고 금액을 더해 준 다음에 단순히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서 이렇게 단가를 구하고요. 또 똑같이 이렇게 기초 수량에다 입고 수량을 더하고 기초 금액
에다가 또 입고 금액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고 수량은 이 딱 출고하기 직전에 계산했던 이 단가 있잖아요. 이 단가 금액을 그대로 출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개에서 5개 빼면 65개만 남고 단가는 그대로겠죠. 출고만 했으니까. 해서 또 금액을 구해주고, 다시 입고는 여기 기초라고 했는데 표현은 바로 전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수량을 더해주고 기초랑 매입한 거랑 또 전에 여기 입고 기초 금액이랑 또 매입 금액을 더해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기초, 입고, 출고, 기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매입은 여기 단순하게 매입의 수량을 더하고 매입의 금액을 더해서 나눠서 1100원이 나오고요. 출고는 아까 5개에다가 그 전에 출고 단가 그래서 곱해서 구해주고요. 기말은 단순히 이걸 더하면 기초입고 출고의 금액을 더하고 기초입고 출고의 금액을 또 더해서 또 평균을 이렇게 구해보면 1076이 나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즉 출고와 기말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기초와 입고 금액도 물론 다르지만요. 그런데 총평균법은 이렇게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기간에 동안 다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 달로 놓고 봤을 때 기초는 당연히 똑같고요. 입고도 똑같습니다. 다 더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매번 초록색 표처럼 할 필요가 없고 기말에 한 번만 구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구했냐, 여기 이제 산식이 나오는데 앞에서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기초 입고를 다 더하고 금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초 입고 수량을 나눠서 평균 단가를 구한 다음에 출고는 알게 된 사실이죠. 5개 나왔다는 거 곱해서 구하고, 기말도 그냥 그대로 또 똑같이 출고와 입고, 출고 금액과 입고 금액과 기초 금액을 더해서 기초와 입고 수량을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당연하게 출고와 기말의 단가가 똑같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출고 기말 금액이 다르고 이건 같고, 이렇게 같은 평균법이라도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냐 총평균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실제 재고자산의 단가, 즉 평가 금액이 상이하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